최경환, 김태효, 전병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정부의 실세로 꼽혔던 사람들이었죠. 각각 뇌물수수와 군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포토라인의 선, 그리고 서게 될 정권 실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경환 의원이 당초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어야 하는데 예산안 표결을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네요. 지난번 한번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고 오늘도 사실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12월 5일 날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 꼭 출석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일단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좀 늦게 끝나면 검찰이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일로 미루든지 아니면 이제 다음 또 소환 날짜를 잡아야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만약에 저녁에 좀 검찰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사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최경환 의원이 나는 심야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또 조사 자체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경환 의원이 이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나는 출석 일단 처음에 이제 조사를 좀 하면 내용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내용을 보니까 내가 계속 출석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출석 안 해버리면 또 회기 내에서는 검찰이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간 벌기 또는 조사에서 어떤 내용 알기 그러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숨어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시간 벌기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황상. 지난 28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이때가 자유한국당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을 당론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그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일까요? 어떤 여러 가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SNS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적이 없다.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해석들을 하시나요? 일단 처음에 특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 특검의 목적 자체가 최경환 의원과 관계 있는 것을 넣은 건 아니다. 이제 배제하겠다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당론으로는 마치 포함이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마치 자유한국당이 뇌물과 관련된 최경환 의원을 좀 비호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출석하라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한 발 이제 비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 자체가 그런데요. 사실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자유한국당 자체의 어떤 당론이고 또 특검의 어떤 실시할 필요성 있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은 단지 하겠다는 취지로 좀 끝날 가능성이 크죠. 현재 최경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에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술서에 최경환 의원에게 1억을 줬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죠. 자수서에도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준 걸로 돼 있고요. 그 경위를 보면 김한수 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줘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그 전달을 했는데 이제 전달 과정에서도 김한수 전 기조실장이 혼자 준 게 아니고 국정원의 직원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배돌 사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또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에서 돈을 되게 가져다 쓸 때는 이제 애상관에게 얘기를 하면 애상관이 그 돈을 내주는데 그 회계장부에 기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원액 반출 내역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최경환 의원의 1억 원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단지 누가 전달해줬다 그런 증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병기 기조실장,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회계장부 아주 뭐 증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최경환 의원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한간에는 이게 국정원의 특수 공작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활비랑은 성격이 다른 거죠? 네, 일단 뭐 특수 공작비는 뭐 사실 국정원장이 이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금원을 갖다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면서 경제부총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에 2012년제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뭐 특수공작비랄지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야당 요구가 굉장히 거셌어요. 네. 그래서 아마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정정을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 김한수가 아니라 이현수입니다. 예, 이현수 예. 기조실장입니다. 그래서 이현수 기조실장이 여기에 굉장히 조직과 예산을 집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관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관련된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억을 갖다가 어디다 쓴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쓴 것이냐, 아니면 기재부의 이제 직원들과 나눠 쓴 것이냐, 이걸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특활비가 다른 또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정치권으로 이게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한계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자체가 현금으로 건네진 것이고 또 현금으로 건너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은 띠지가 붙거든요. 네. 그럼 띠지에는 어디 은행에서 돈이 나왔다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추적하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지만 지금 띠지도 없고 다 종이 그 돈을 고무줄로 해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007 가방에 넣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것 중에서 이제 70억 정도가 국정원의 반출 내역표에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0억 정도는 뭐 일단 소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정도는 이제 김정은 다시 정무수석이 친박 관련 여론조사하면서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5억 제출된 것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외 반출 내역표에 의해서 최경환 의원이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가져간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외 반출 내역표가 아마 단서가 돼서 수사를 하면서 이병기 전 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딱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런 혐의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은 강하게 뭐 부인하고 있죠.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되도록이면 청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 자진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끝까지 출세에 불응하면 결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또 회기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제적의원의 이제 과반수, 출석의원의 과반수,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하고 또 출석원은 이제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이제 과반이 넘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 이제 친박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최경환 의원도 처음에는 검찰 출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응을 했다가 출석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한 이유도 아무래도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면 이게 아마 통과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제 출석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한 명,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입니다. 기획관으로도 이제 통하던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방 분야의 핵심 실세라고 알려져 있죠. 네네. 안보 분야에서는 뭐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캠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보나 외교 분야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리질 정도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외 전략 비서관도 했고요. 대전략 기획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방부 관련에 있어서는 이제 청와대 국방부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했어요.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우리가 하는 어떤 상황 보고서의 전달은 김태효 전 기획관을 통해서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연재우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하고 같이 회의할 때도 김태효 전 비서관, 전 기획관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단계로서 김태효 교수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사이버 댓글과 관련해서 연결고리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결국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보고 받았거나 뭐 직접 지시를 했는지 이 여부가 수사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연결고리로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하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김관진 전 장관이랄지 이제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의 이제 진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또 그 군사이버 사령부 인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댓글이랄지 상황 보고하면 상황 보고 전달을 청와대 할 때는 김태효 전 기획관을 통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김태효 전 비서관 또는 기획관을 조사를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김태효 전 비서관의 검찰 출석 모습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거 역시 사이버사의 본연의 활동,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용은 우선 들어가서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댓글 공작 관련해가지고 보고하신 적은 있으세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무원 증원 지시 군에 전달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을 미리부터 여기서 토론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설명을 들어가서 말하겠다. 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제 이런 말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가지고는 김관진 전 장관도 석방이 됐죠. 구속 적부심에서요. 임관빈 전 실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김태효 교수에 대해서는 특히 영장 발부에 대해서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댓글 사이버랄지 아니면 사이버 심리 전단의 심리 전단 요원을 갖다가 충원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주도적으로 한 건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가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 과연 단순한 매개제 역할 아니면 보고서를 전달한 김태효 씨에 대해서도 과연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가 되겠느냐. 이제 그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조사를 좀 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이외에 뭐 추가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아마 검찰은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인물을 좀 보죠. 현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한 명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의혹이 추가가 됐네요. 네, 지난번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이제 롯데 홈쇼핑 제인거 가정에서 이제 3억 원 정도 이제 후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영장이 한번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각 이유가요. 그 범행의 관여 여부와 아니면 그 범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했는 거에 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취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GS 홈쇼핑에 대해 또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으로부터는 이제 1억 5천만 원을 e스포츠 협회로 받게 했다. 근데 약간 그 롯데 홈쇼핑이나 GS 홈쇼핑이나 그 돈 받는 경위랄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냥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보고 GS 홈쇼핑과 관련된 1억 5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 정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기재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e스포츠 협회에 20억 정도 이제 예산을 배정하게 했다.
이것은 이제 직권남용 중에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 정무수석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장의 기각,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는 됐고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여전히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조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조언을 할 예정입니다. GS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요구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그거는 더더욱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GS 홈쇼핑 관계자 측이랑 만난 다음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찰이 그러니까 저와는 상관없고 모르는 일이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할까요? 아마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무수석이었다가 사실 영장 검찰에서 수사 때문에 정무수석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파전을 일으켰어요. 근데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비난이 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GS 홈쇼핑이랄지 아니면 기재부 통해서 20억 정도의 e스포츠 협회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근데 관건은 그거죠.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또 범죄의 어떤 정도, 가담 정도나 여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면 또 기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이게 맥락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병헌 전 수석과 최경환 의원, 그러니까 두 분의 운명의 행로가 말이죠. 평행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면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하루 차이로 둘 다 검찰의 소환을 받아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2013년 5월 15일이 또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이 모두 자신이 속한 당에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 쌍둥이 원내대표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당시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4시간 먼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먼저 탄생한 입장에서 또 여당의 원내대표이시고 하니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보와 타협이 벌써 잘 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시고. 네. 요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여의도는 더 춥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여의도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그리고 이우연 의원도 검찰 조사 받고 있죠? 네네.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 처음에 이렇게 수사를 이제 적폐 수사랄지 이제 다른 수사를 처음에 정권 초기에 하다 보면 사실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단서를 많이 잡게 되고 제보를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김재원 의원은 정무수석 당시에 국정원부터 돈 받은 5억 원을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전달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고요.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도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제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수억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영장이 과연 청구될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정과 관계된 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에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전 정권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제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적폐청산 수사와 함께 이게 정치 지금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적폐청산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건데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한 묶음으로 봐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오늘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200만 원 벌금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 행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한석이 줄었죠. 그리고 최민길 의원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에게는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고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예산 정부에서 보면 굉장히 존재감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지도는 잘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최민길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엎친 데 덮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